2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서 이제 기존의 수업, 그러니까 제 수업에 이제 들었던 분들은 하고 계실 텐데, 이제 아니신 분들은 아마 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블로그나 혹은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 있나요? 제가 그런 거 작성하고 있다. 음. 어, 벨로그라는 게 있어요. 벨로그라는 거. 눌러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깃허브랑 깃허브랑 구글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은 로그인이 잘 돼요. 자, 이런 거를 제가 왜 알려드리냐? 여기다 이제 글을 쓰시면 되는데, 이제 제목 쓰고 뭐 태그 쓰고 내가 뭔가를 적어놓으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왜 하냐? 뭐 내가 이제 이거는 이제 취업하는 분이든 공부하는 분이든 똑같습니다. 제가 모든 수업을 공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에 이제 뭔가 하나 공부를 하려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나한테 반드시 뭔가 하나라도 남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 남기 위해서는 사실 이 수업 페이지는 제가 남겨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의 뭔가 기록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걸 가지고 내가 공부를 그러니까 뭐 복습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내 뭔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공부했던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여기다 적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취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 내 벨로그 주소를 그대로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실 저는 딱 얘기를 해요. 하루에 한 개만 쓰라고. 오늘 공부했던 거 여기다가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쓸 때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배웠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나 혹은 옆에다가 창 하나 띄워놓고 여기다가 글을 막 적어요.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근데 이해가 된 내용을 여기다 적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적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어느 회사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 공부 열심히 했네. 그럼 면접을 볼 때도 나랑 관련 있는 내용 위주로 일단 많이 물어보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제 면접의 질문에 있진 않을 거예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내가 여기다 차곡차곡 나만의 뭔가 기록을 했는데 이 안에 내용이 내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올린 내용이라고 하면은 어,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해가 된 내용을 올려주셔야 돼요. 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하루에 한 개씩. 그래서 공부하시는 게 뭐 오늘 5시부터 7시까지 있는 DBMS 수업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자격증이라든지 등등. 그런 내용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여기다가 하루에 한 개만 적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개. 하루에 한 개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적을 수도 있고 혹은 이거 오늘 뭐 적을 게 없는데 상관없어요. 오늘 배운 내용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어떤 개념에 대해서 그냥 적어놓고 싶다? 그럼 적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15일 수업이죠, 그죠? 근데 주말 포함하고 뭐 하면 거의 한 달 될 거예요, 그죠? 학원에 나오는 기간은.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만 잘 적었다라고 하면 주말까지 포함해서 30개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하는 게 이거 말고도 그냥 다른 거 하나 더 있다. 그거 관련해서 또 한 개 적는다? 그럼 60개 되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굉장히 많은 기록이 될 테고 이런 게 나의 어, 어,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시면서 이제 에러나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마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콤마 하나 안 찍었다고 에러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에러 나는 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당연하게 나왔네라고 일단 편하게 생각하세요. 에러가 나면은 뭐 이런 화면에 아래에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뭔가 빨간색 줄로 에러가 나왔을 거예요. 이 에러 메시지를 그대로 여기다가 구글에다가 가져다가 놓으면은 비슷한 에러를 마주친 사람들이 또 올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해결을 하시는 건데 해결을 하는 과정도 여기에 적어도 좋습니다. 이 에러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거를 뭐 하지 않아서 에러가 나왔는데 찾아보니 이런 것 때문에 에러가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수정을 했더니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뭐 에러를 해결을 완료했다 라는 식으로 적어 놓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벨로그라는 거를 활용하시면 돼요. 벨로그가 아니어도 돼요. 뭐 티스토리도 되고 뭐 네이버 블로그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부터 이제 그냥 시작하시면 되고 기존에 수업 했던 분들도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오늘부터라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사전 지식 겸 일단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늘은 직접적으로 설치를 뭔가 하지 않고 뭐 내용 정도 설명하는 시간이 될 건데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인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DB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사는 곳 정도가 될 거예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끔 저장시키는 장소를 이제 의미하는데 이제 활용을 어디서 많이 하냐면 창업을 하겠다 또는 개발 공부를 하겠다 또는 기업 측에서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종류는 이제 사용 목적에 좀 따라서 좀 갈릴 거고요.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창업 같은 걸 이제 하려면 내가 만약에 쇼핑몰을 창업한다고 이제 가정하면은 그럼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일단 뭐 아무 쇼핑몰이나 떠올려 보자면은 뭐 이런 거 그죠? 무신사라고 하는 사이트가 뭔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거. 그죠? 전부 다 데이터예요. 요거 이제 이미지 데이터예요. 요거는 이제 뭐 글 데이터, 문자 데이터, 뭐 또는 이런 쇼핑몰을 창업한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데이터가 뭐가 있겠죠? 회원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필요할 거고요. 그죠? 또 이제 뭔가 프론트엔드로 또 공부를 하겠다 라고 하면은 개발 공부를 하겠다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랑 어떻게 섞어서 활용을 이제 하게 될 것인가 쪽으로 가게 될 거고 기업 쪽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디다가 이제 쓸까요? 매출 전표나 그리고 뭐 사원 관리, 뭐 ERP 시스템 이런 거 이제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직 안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데이터는 분야가 굉장히 넓어져요. 이 하나만 공부해도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를 좀 보자면은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 종류라고 치면은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보기 편한 걸로 가시면 돼요. 이런 거. 좀 깔끔하게 나온 게 없나? 좀 보기 편한 걸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좀 깔끔하게 안 나오네. 뭐 이렇게 없냐? 잠깐만요. 괜찮은 거를 좀 찾고서는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요만큼 이런 식으로 뭔가 종류가 있는데 이만큼이 이제 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좋겠지만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아니고 이제 DBMS라고 합니다. 파일 시스템 DBMS 그리고 계층형 DBMS 등등 이렇게 있는데 자 DBMS의 MS는 이제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이제 관리 시스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봐서는 사실 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Key Value DB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키가 이제 들어갈 부분, 이제 밸류가 들어갈 부분, 뭐 이제 뭐 홍길동 그리고 주인번호 뭐 98 그러니까 하나의 키에 하나의 밸류가 붙어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간단해서 실용성이 딱히 있진 않아요. 이게 끝이니까. 그래서 이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는 서브 데이터베이스로 많이 쓰여요. 얘를 이제 메인으로 뭔가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면 양이 너무 적어서 실질적으로 가벼운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를 쓰는데 이제 특수한 애가 하나 있어요. 있는데 이제 키밸류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도 그 레디스라는 놈이 있어요. 레디스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그 하드디스크에 넣는 게 아니라 램에 넣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드디스크가 뭔지 몰라도 써보셨을 거예요. C드라이브 이런 거 있죠. 얘네들을 하드디스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램은 이제 뭐냐면은 다른 말로는 이제 메모리. 우리가 이제 보통 컴퓨터를 맞출 때 내가 삼성 가서 컴퓨터를 산다고 했을 때
램을 뭘 쓰느냐에 따라 가격이 이제 되게 큰 편차가 있을 거예요. 둘 다 저장 장치인데 둘 다 이제 기가바이트 단위를 쓰는데 대신에 램이 훨씬 빠르다. 하드디스크는 기계식이고요. 이 램은 전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보시면 이런 게 이제 노트북에 꽂히던 데스크탑에 꽂히던 여기 보이는 이 판 있죠? 이걸 깨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얘가 이제 회전을 하면서 맞닿는 부분에 있는 이제 뭔가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맞닿는 부분에 회전하면서 얘가 이런 거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램 같은 경우에는 좀 생긴 게 다르죠.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둘 다 아까 뭐라고 했죠? 저장 장치의 역할이 같다. 아무튼 이제 여기서 말하는 레디스는 램이랑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일을 할 수가 있다. 간단한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올려놓으면 굉장히 느려진다. 그래서 두 번째는 릴레이션 릴레이셔널 이제 DB 큰 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이제 상품명 가격 이렇게 해서 이게 CPU 그 다음에 가격은 한 3만원 3만원 브랜드는 삼성 그리고 쿨러 한 25,000원 이런 식으로 이게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예요. 얘는 이제 데이터를 관계에 맞게 좀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애초에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이런 모양이 낫겠다 싶은 거예요.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게 오라클, 그다음 MySQL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굉장히.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화면에? 아이고. 자,
DB 엔진 순위라고 제가 검색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뭘 제일 많이 쓰는가를 보시면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때요? 릴레이셔널 RDBMS가 상위권에 있죠, 싹 다. 그죠? 그죠? 상위권에 있어요. 1순위부터 거의 3순위, 뭐 4순위? 뭐 이 정도, 거의 다 고정이에요, 지금 현재. 변화가 없어요, 그쵸? 이제 뭔가 밑에서 조금씩 치고 오는 애들이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상위권에 이제 RDBMS가 있고요. 여기서 따로 쓰이는 언어가 있어요. SQL 문법을 갖다가 써야 돼요. 얘를 다루려면은 그걸 써야 돼요. 생긴 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잠깐만, 좀 보기 편한 게 없나? 이런 거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생긴 거를 보여드리면은, 사실 보면은 우리가 바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많이 쓰인다. 이거는 안 배워도 쓸 수가 있으니까 써봤을 거예요. 자, 엑셀 써봤을 거예요, 그죠? 엑셀. 요거 이제 RDBMS예요. 왜냐면은 제가 좀 전에 그림, 요 그림이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죠? 비슷하죠? 여기 상품 쓰고 가격 쓰고 브랜드 쓰고 여기다가 뭐 상품 이름 쓰고 가격 쓰고 한정 쓰고, 그죠?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보통 엑셀에 A, B, C, D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열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럼 여기 1, 2, 3, 4는 뭐라고 해요? 행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행열이에요. 행열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 써봤을 거예요. 엑셀에다가 뭐 간단한 거라도 내가 저장을 해봤다라고 하면은 그냥 RDBMS를 써본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는 안 써요. 우리는 얘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거잖아요. 미리 뭔가 칩이 정해져 있는 거고 이런 UI 구성 같은 게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컴퓨터 쪽으로 좀 더 들어가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정교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틀은 주어지지 않아요. 이런 틀부터 만드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이제 중요한 작업들이 많아요.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세금 결제 내역이라던가 입출금 내역, 돈 관련된 것들 있죠. 국세청에서 쓰는 데이터베이스, 혹은 은행에서 쓰는 거, 지출 내역 같은 거, 송금, 누가 뭘 어떻게 결제를 했는가,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당장 은행 어플, 내가 이제 이용하는 은행 어플 켜서 통장 잔고나, 그죠? 입출금 내역 볼 수 있죠. 그죠? 데이터예요, 데이터. 내 입출금 내역, 내가 돈을 어떻게 썼는가. 숫자로 되어 있죠, 그죠? 그게 그냥 숫자로 된 데이터입니다. 대신에 빡세게 뭔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정확한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직접 설계해서 쓰는 방향으로 우리는 배울 거고요. 릴레이셔널 하면은 관계형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하면은 뭔가 관계형이라는 뭔가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제 RDBMS의 예시인데, 지금 이게 상품명 얘랑 이제 뭐 CPU랑 관계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지금 보시면은 세로로 한 줄 있죠? 이걸 뭐라고 했죠, 제가 아까? 열이라고 했죠, 그죠? 가로 한 줄은 뭐라고 해요? 행. 그래서 이 행을 로우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스플 어트리뷰트라고도 표현을 해요. 열은 보통 컬럼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고요. 뭐 레코드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하는데, 그냥 행열이라고 하시면 돼요. 네. 행과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다. 이 표 자체를 이제 릴레이션이라고 표현해요. 이차원인 거죠. 가로 곱하기 세로 평면이니까 수학 용어예요, 수학 용어. 이 행렬을 나타내는 수학 용어. 그래서 릴레이셔널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이름이랑 다르게. 그래서 진짜로 관계를 중심적으로 다루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어요. 뭔가 이제 그래프 DB라고도 하는데, 일단 눈으로 한번 직접 보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현재 이미지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요런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하나가 전부 데이터예요. 그냥 데이터베이스 모양이 차이가 날 뿐이에요. 앞에 제가 그린 요런 표랑 이 점 같은 거 있죠? 점이랑 그냥 동급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관계형을 나타내는 거는 얘가 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으로 나타내는 게 이런 형식의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 어디서 봤어요? 이런 거. 이런 점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하고요. 이 노드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인데,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걸 노드라고 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요런 거랑 이제 이 노드랑 이 노드랑 뭔가 관계를 이제 표현하기에 좀 적합한 거죠.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냐? 우리가 코로나 뭔가 확산 경로 같은 거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확산 경로 네오포 J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이런 거 어쩜 좋을라나?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확산이 됐는가? 관계의 뭔가 중심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 비행기 경로 같은 거. 여기 지금 노선도 하나하나 뭔가 이런 거 있죠. 여기도 이제 뭔가 꼭지점 같은 게 하나씩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다 노드예요, 노드. 얘네들끼리의 관계, 그리고
이런 거. 아무튼 이제 이런 게 이제 보기는 이제 훨씬 편하죠 우리가. 근데 수학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일반적인 요소에서는 릴레이셔널 그냥 DB를 많이 쓰고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다 그냥 릴레이셔널을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document DB 아까 설명드린 게 이제 그래프 DB 그 다음에 도큐멘트 DB라고 있습니다. 도큐멘트 DB 요 도큐멘트 DB는 일반적으로 이제 릴레이셔널 DB와 이 도큐멘트 DB를 가장 많이 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얘는 이제 모르셔도 되는 건데 자바를 해보신 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객체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객체 내부에다가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 안에다가 이 객체를 표현하는 문법 중에서 제이슨이라고 있는데 제이슨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중괄호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객체고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묶음 단위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문법이 객체라고 해요. 아마 자바를 공부를 안 하셨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큐멘트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도 있다. 문서의 형식인데 얘는 좀 종류가 다양해요. 그 만든 회사 측의 룰이 있어요. 이런 제이슨을 만든 회사의 룰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회사의 문법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릴레이션 DB를 선택하는 게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배우기도 쉽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거니까. 도큐멘트 같은 경우에는 새로 배워야 돼요. 릴레이션은 새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 더 있는 게 서치? 맞나 이거? 서치 엔진이라고 이제 따로 있고 뭐 엘라스틱? 잠깐만. 이런 것도 이제 데이터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에 이제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있죠. 그죠?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쓰는 서치 엔진이 따로 있고 또 많이 쓰는 게 엘라스틱. 이런 게 있고 또 엘라스틱. 요 엘라스틱 같은 거, 요 엘라스틱에도 따로 서치 엔진이 따로 있고 이게 상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여서 평소에 쓰는 데이터베이스랑 결합을 해서 쓰는 느낌은 뭔가 아닌데 사실 사용법을 익히기가 쉽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몰라도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기업에서만 쓰는 내용이라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일반적인 경우는 요거랑 요거를 많이 쓴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바 같은 걸 깊게 팠을 때는 좀 나오겠지만 또는 자바스크립트를 깊게 팠을 때 대신에 좀 부담이 좀 돼서 뭔가 몰아서 쓰면 되는데, 즉 내가 그냥 쓰고 싶은 걸 쓰면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일에서 데이터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러면은 2번에 해당되는 릴레이셔널 DB를 이제 많이 쓴다. 또 릴레이셔널 DB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고 일관성을 가지는 데이터베이스다. 이런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설명한 게 현재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설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업하면서 계속 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좀 길게 제가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뭔가 사전 지식 정도, 뭔가 DB의 종류는 뭐가 있고, 그리고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뭘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일단. 잠깐만요. 자, 올려놨습니다. 한번 쭉 정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영상 잠깐 멈출게요. 되게 이제 여기다 써놓은 거는 당연한 이제 말들을 써놓은 건데 사실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데이터라는 거를 먼저 좀 인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라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제 여기 이제 홍길동이 있고 여기 주민번호가 있으면은 이 사람에 대한 주민번호 데이터가 될 거예요. 또는 홍길동에 대한 나이를 담고 있으면은 이것도 데이터가 될 거고 키 밸류가 되겠죠. 그 우리 예를 들어서 뭔가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가면 우리가 이제 서류를 뭔가 제출을 하잖아요. 그죠? 뭐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주민번호 쓰고 그래서 해당 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서류를 넘겨주죠.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넘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서류를 받아서 정리해 놓는 뭔가 파일 처리나 뭔가 있겠죠. 그죠? 그 관련된 것끼리.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지금은 파일철조차도 없어서 만들어 써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는 이제 존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 저장이 되고 나중에 또 써먹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동사무소에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를 작성을 했어요. 그 서류 작성을 이제 해서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한테 건네줬어요. 근데 내가 파쇄기에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내가 작성을 하고 넘겨준 그 데이터가 날라갔어요. 근데 그 작성한 사람은 존재하잖아요. 그죠? 사실 이런 거 제가 적어서 넘겨줬다고 해도 이게 내가 종이에 적어서 넘겨줘서 파이썬에 파쇄기에 넣어서 뭔가 날라가도
사실 이 사람이 이제 정보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일을 안 하고 이거를 이제 어디다가 차곡차곡 해놔야 되는데 안 하고 파쇄기에 내가 일 안 하고 파쇄기에 돌렸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 수기로 뭔가 작성한 서류 데이터는 못 써먹는 거죠. 대신에 이 사람이 존재하는 거랑 이 사람이 이제 데이터를 작성한 거랑은 별개의 일이에요. 존재하는 거랑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파일철에다가 담아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그 사람 뭐 해줘야겠다. 그 사람 관련해서 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파일철을 가지고 와서 꺼내서 쓰면 돼요. 컴퓨터로 뭔가 옮겨서 적던, 뭐 신청을 하던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컴퓨터라서 이건 지금 현실 세계를 비유로 들었지만 이 작업을 컴퓨터로 하기 위해서는 이 파일철 관리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DBMS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그 파일 처리 DB가 될 거고요. 서류 작성한 내용 이런 거 있죠. 아까 예를 들어 설명한 거. 그게 이제 데이터가 될 거예요. 데이터를 DB에다가 담고 이 DB에 있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거. 그거를 DBMS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수강 과목 이름이 DBMS다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는 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주어져 있을 거고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것도 예시가 다 있을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고 계시죠? 이거 화면에 띄워놓고 있죠? 이거 말고 아까 수업 페이지 내용 띄워놓고 있죠, 그죠? 이거 띄워놓고 있죠? 그래서 이 테이블이라는 테이블이라는 표현이에요. 얘는 이제 그냥 표예요. 네. 아까 요거 설명하면서 말했죠. 이거랑 똑같다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자체를 릴레이션이라고 했죠. 표 자체를 수학 용어인 거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곳에서는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써요. 엑셀도 마찬가지로 이게 테이블인 거죠. 그래서 학번, 이름, 전공, 성별, 전화번호 이런 게 있고요. 21, 21, 18 이런 게 있을 거고 이름 A, B, C 전공, 전작, 경영, 교육, 남, 여, 그 다음에 010, 이런 식으로 엑셀에서 마찬가지 이런 게 이제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테이블, 즉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문서 저장용이잖아요. 문서로서 저장을 해서 이거를 문서로서 저장을 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뭐 카톡을 보내든 회사 메신저로 뭔가를 보내죠. 저장하는데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엑셀 파일 뭔가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 파일 통째로 주면 되잖아요. 그냥 그죠? 뭔가 자료를 넘기기 위해서 쓰는 툴이다. 이 이야기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DBMS는 복수계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고요. 이 복수계, 얘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복수계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복수계 테이블,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테이블, 그 다음에 요 시트 있죠? 아래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 시트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관리한 엑셀이라는 툴이 DBM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개념이 뭔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언어가 SQL.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DB는 DBMS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DBMS는 DB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런 게 중점이 될 거고요. 이번 시간에 아셔야 되는 거는 DBMS는 DB를 위한 도구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DB에 맞는 해당 DBMS가 따로 있죠. 그래서 이런 거 키밸류 DB랑 키밸류 DBMS라고 검색하면 다르게 나와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MySQL을 쓸 겁니다. MySQL. 그래서 아까 이걸 보면 되겠다. 자, 우리는 아까 이제 제가 순위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오라클이 현재 1순위로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MySQL이 현재 2등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오라클은 유료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오라클을 쓰면 좋진 않은 거죠. 회사에서 보통 많이 쓰고 기업 용어로 많이 나와 있고요. 제일 신뢰도가 높아요. 데이터에 대한. 근데 요 MySQL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얘도 똑같이 따라가는데 문법이 살짝 다를 거예요. 근데 오라클 문법을 따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게 비슷해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잡고 하시면 뭔가 횡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MySQL 오라클 변환기가 따로 있어요. 문법에서 나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쿼리를 변환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MySQL 기준으로 할 거라는 거. 오라클을 제대로 쓰려면은 돈 내고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로 우리는 이제 직접 사용을 할 거예요. 설치를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거는 그냥 요 내용 보시면서 한번 쓱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아직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뭔가 안 한 내용은 있죠, 그죠?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직접 설치를 해보고 세팅을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사전 지식 겸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모르는 내용이 있더라도 어차피 이제 우리가 하면서 중간중간에 설명할 거 하고 할 거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